오늘 오후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멈춰섰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화재에 대한 복구가 10월 19일 현재도 100%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서비스들은 아직도 불안정하고 일부 카카오 서비스들은 사용할 때마다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정전 사고는 전국의 IT 서비스 책임자들에게 재해복구센터의 필요성을 각성시켰을 것입니다. 당분간 재해복구센터를 점검하고 재해복구 예행연습을 하는 횟수는 분명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조만간 이 화재 사고를 잊게 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들은 화재나 홍수와 같은 재해에 대해 방지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하고 제23조에 의하면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가 마비될 경우에 대비하여 업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빅테크 회사이자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통해 이미 금융업에 진출한 카카오가 과연 이 규정들을 위반했을까요? 만일 위반하지 않았다면 왜 이번처럼 오랫동안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발표한 대로 화재가 빨리 진압되지 않았다면 FM200 소화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들이 모여있는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FM200이라는 가스식 소화장치로 화재를 진압하는데 FM200은 워낙 고가이고 게다가 운영 중인 장비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없으므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작동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일 FM200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카카오의 잘못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사업자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FM200이 정상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더라도 화재 사고가 났던 장비를 재기동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서비스를 빨리 살리지 못한 것은 카카오의 잘못인데요. 카카오는 이보다 더 큰 재난에 대비하고 있었어야만 하고 이러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해복구센터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재해복구센터란 화재뿐 아니라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해에 대비하여 주 센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데이터 센터를 마련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에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서 데이터 센터에 돌이킬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재해복구센터가 있다면 회사의 비즈니스를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복구센터를 백업센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업계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DR센터입니다. DR센터의 필수 조건은 반드시 주센터와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DR센터가 주센터처럼 동작하기 위해서는 주센터와 똑같은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가 DR센터에도 저장되어 있어야만 하는데요. DR센터를 만드는 것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PC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출근하는 사무실의 내 탁자 위에 있는 나의 업무용 PC가 있습니다. 이 PC에는 내가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크롬 소프트웨어, 내가 일과 시간에 작업하는 문서들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내 책상 위에 놓여있는 PC가 사무실의 PC와 사양이 같더라도 사무실 PC와 똑같이 쓰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소프트웨어와 크롬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백신 소프트웨어도 같은 버전으로 설치되어 있어야만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사무실에서 내가 작성 중이던 문서와 똑같은 문서가 내 방 PC에도 저장되어 있어야만 불편하지 않게 업무를 이어서 할 수 있는데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 사무실 PC가 망가져서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 문서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이 사용하는 PC 한 대도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 카카오처럼 수백,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빅테크 회사의 시스템이라면 고려해야 할 사항도 수백 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DR센터를 설치해야 할 장소가 있어야 하고 운영해줄 인력이 필요합니다. 주센터와 동일한 성능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주센터와 DR센터 간의 데이터를 싱크시켜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싱크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주요 데이터를 분실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데이터 싱크의 주기가 길어질수록 데이터를 분실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데이터 싱크의 주기가 1분으로 되어 있다면 최대 59초 동안 발생한 데이터를 분실할 수 있고 1일로 되어 있다면 최대 23시간 59분 59초간의 데이터를 분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잃지 않기 위해 너무 자주 싱크를 한다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자주 사용하게 되므로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용량 영화를 다운받으면서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이렇듯 DR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DR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행 연습입니다. 이번 정전 사고처럼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행 연습 혹은 훈련을 미리 수행하지 않는다면 실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회사가 명품 DR 센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예행 연습을 하지 않는 한 DR은 무용지물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감지될 경우 DR이 자동으로 기동되도록 설정해두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동화가 어려운 이유는 주 센터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쓸모없어진 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데이터가 항상 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DR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하고 또 예행 연습을 하면서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행 연습은 중요하지만 IT 관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피곤한 일입니다. 주기적으로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연습에는 모든 실무자들이 참석해야만 합니다. 예행 연습은 주로 시스템 사용이 가장 적은 시간에 실시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토요일 야간에 실시합니다. 시나리오대로 예행 연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예행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이런 연습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행 연습이 힘든 것은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IT 실무자들의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습 한 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해서 상급자로부터 실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게다가 DR 자체가 거대한 비용 덩어리일 뿐 아무런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두가 예행 연습을 꺼리게 되기 시작하고 한 달에 한 번으로 계획되었던 예행 연습은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1년에 한 번으로 축소됩니다. 그 사이에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하기도 하고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변경됩니다. 그러던 중 이번 사고처럼 실제 DR을 기동시켜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DR에 능숙한 실무자는 퇴사하여 없고 그 자리엔 한 번도 연습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번 카카오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보도된 바 없으므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재해복구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가 없는 한 이번 재난과 같은 일은 어느 회사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카카오는 그 사용자가 너무 많고 중요하기에 더 많이 알려졌을 뿐입니다. 장담하건대 이번 카카오 사태로 재해복구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가 말하기 시작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다음 재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또다시 이번 일을 잊게 될 것입니다. 재해복구 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기술보다 꾸준한 의지력입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연습에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에게 포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DR을 쓸데없는 비용으로 여기는 생각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부족한 의지력을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합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 최소한의 DR 예행 연습만으로도 DR을 기동시킬 수 있는데요. 최근 금융권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시스템들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퍼블릭 클라우드는 모두 AZ라는 구성을 사용할 수 있는데 AZ란 같은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다른 데이터 센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같은 서비스를 물리적으로 다른 데이터 센터에 다중화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AWS의 경우 서울 지역에는 4개의 AZ가 존재합니다. 서비스를 이렇게 AZ로 분산시킬 경우 한 AZ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AZ 덕택에 서비스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AZ1에 화재가 발생하고 지진이 나도 AZ2, AZ3, AZ4를 통하여 서비스는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AZ를 사용하는 것과 DR을 구성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AZ는 액티브의 개념인 반면 DR은 액티브 스탠바이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한쪽 데이터 센터 전체가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물리적으로 분리된 다른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어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AZ와 DR은 유사하고
DR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AZ를 이용한 재해 복구도 많은 예행 연습과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달 토요일 야간에 모여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수시로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DR보다는 편리하게 더 많은 예행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을 믿을 수 없다면 조금 더 편리한 방식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도 앞으로 발생할 재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